말도 많고 탈도 많은 프랑스 파리올림픽,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으로 소개한 아나운서의 실수는 한국인으로서 용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있었던 황당했던 사건을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북한 국기가 아닌 태극기가 전광판에 표시되면서 북한 선수들이 출전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 총리가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를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국인의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곳곳에서 금메달의 소식을 전해주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죠. 오늘은 프랑스 올림픽의 시설관리팀이 전해주는 올림픽의 이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프랑스 올림픽 시설관리팀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했던 한 사람으로서 프랑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을 이야기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올림픽 개최지로 프랑스 파리가 선정되었을 때 그 당시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에 100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 프랑스의 국민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깊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관광지로 소문나 있는 것과는 달리 많은 문제들이 널려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낙후된 인프라와 시설들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까지 해결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의 부족과 낮은 시민의식으로 곳곳에서 진동하는 소변 냄새를 맡아야 하는 건 정말 프랑스에 사는 저도 참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엄청 오른 물가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살인적인 물가로 하루에 쓰는 돈이 엄청나졌죠. 특히 지하철 요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 음식점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졌어요. 하루에 밥 사 먹고 지하철 서너 번을 타면 한국 돈으로 거의 20만 원 정도가 날아가 버리죠. 어쩔 수 없이 파리에 살고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다른 곳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을 정도예요. 어제는 생강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경기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라이애슬론 경기와 수영 마라톤이 열리는 생강의 수질은 문제가 많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겨우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어 악취가 나지 않는 생강으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탁한 물 색깔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며칠 전 올림픽 개회식을 보면서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개회식에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나도 이렇게 황당한데 대한민국 국민들과 선수들은 얼마나 기가 찰까? 하면서요. 공식 채널에 태극기만 유난히 흐리게 처리를 한 것도 이상했고요.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체코원전 수주 때문인 것 같다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에 대한 마크롱의 질투일까요? 아니면 최근 한국의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의 견제일까요? 제가 프랑스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랑스의 편을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은 의도적인 냄새가 많이 났고 전 세계인의 화합의 장에서 말도 안 되는 차별의 태도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양궁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여자 단체 양궁은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9연패를 하였다고 했어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1위를 내어주지 않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번 파리올림픽의 남자 단체 양궁을 보면서 더욱 한국의 양궁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저의 나라인 프랑스와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저는 프랑스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의 흐트러짐 없는 경기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고 말았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화살이 관역에 꽂힐 때마다 홈팬들의 엄청난 함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10점을 쏘는 한국 선수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양궁 종목에서 왜 이렇게 강한 나라인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하면서 좀 알아봤죠. 한국 양궁 선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될 동안 화살을 4,000발 이상 쏴야 한다고 하더군요. 뉴욕타임즈에 이런 내용의 기사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열리는 장소와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것도 최고의 성적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죠. 연습 때부터 현장에 맞는 극한 상황을 조성해가면서 어떤 조건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재미있는 내용의 글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인은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손가락 감각이 섬세하게 발달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여자 양궁 선수들도 금메달을 휩쓸고 남자 양궁도 그렇고 얼마 전 펜싱에서도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고 한국은 활과 칼에 강한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정당당하게 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언제 봐도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오상욱 선수의 젠틀한 모습은 감동을 주기 충분했는데요.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가슴 뭉클하게 만들어주었죠. 제가 프랑스 선수만큼이나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이 가는 이유는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하고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평창 패럴림픽 선수의 코치로 있는 저의 삼촌을 따라 한국을 방문한 것이고 그걸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해서 지금은 웬만한 한글은 쓰고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잠시 제가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때는 동계올림픽이라 추운 겨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일본과 중국 근처의 작은 나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가 프랑스에 퍼지기 시작한 지는 좀 되었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제가 잘 따르는 삼촌이 한국에 가신다고 하니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팀 스텝으로 합류하여 저도 갈 수가 있었답니다. 삼촌에게 한국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크게 기대조차 안 했어요. 삼촌이 한국을 가기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데 걱정스런 말투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인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구나. 삼촌의 걱정스런 표정을 여러 번 봐왔던 탓에 저는 더 한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바로 선수촌 식당이었는데요. 음식에 대한 불만이 제로였던 그곳은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불만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었는데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다양한 요리를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식이 그렇게 훌륭한 음식인지도 몰랐고요. 그렇다고 한식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선택의 폭이 넓어서 누구나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었죠. 400가지가 넘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던 선수촌 식당에는 제가 모르는 음식이 넘쳤는데 음식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본 직원분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처음에 잘 모르는 음식은 못 먹고 피자와 버거 위주로 식사를 했었는데 피자와 버거도 프랑스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특히 치즈버거는 안에 들어있는 패티가 두툼해서 하나만 먹어도 배가 든든했었거든요. 선수들의 체력을 위한 고기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볶거나 데쳐서 준비해 놓은 모습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양식 위주로 먹다가 한식 코너에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계속 한식 코너를 서성이게 되었는데 늘 소화불량과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던 제가 한식을 몇 번 먹고 나서 소화불량이 사라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조리된 음식 위주로 먹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채소 음식은 처음 맛보면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여러 가지 채소 반찬을 넣은 비빔밥은 자꾸 생각나는 맛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에서도 많이 먹는 김밥은 제가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처음 맛본 메뉴이기도 한데 예쁜 모양이 눈길을 사로잡고 맛에 홀딱 반해버리는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었죠. 불고기와 잡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랄 음식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선수단의 소수에 해당하는 무슬림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모습에 진정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들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곳 식당은 정말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패럴림픽 기간 동안 배식대의 높이를 낮춰 선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었고 휠체어를 탄 선수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을 해준 것이었어요. 곳곳에 선수들을 배려한 노력이 보여 더욱 감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제가 너무 한국의 평창올림픽 칭찬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네요. 그만큼 너무나 좋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프랑스 올림픽의 선수단 식단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프랑스 국민으로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힘을 쓰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선수들의 식단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탄소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단백질이 너무나 부족한 식단이 문제가 되었는데 당근구이, 가지구이와 같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어떻게 이 더운 여름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먹는 감자 요리인 후렌치 후라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는 건 진짜 심하다고 봅니다.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양도 적은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등 선수들의 고충이 많다고 해요.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도 파리올림픽 식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선수들은 닭고기 한 조각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미식의 나라 프랑스가 맞는지 의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시선이 꽂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선수들이 식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들만의 식단을 따로 제공받고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파견된 여러 명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선수들에게 하루 2번씩 제공하는 도시락이 그것이었습니다. 쌀과 김치와 양념류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음식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락의 구성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골고루 여러 음식이 들어가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한식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담긴 모습을 보니 저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불고기와 김치, 계란말이와 각종 채소를 양념에 버무린 반찬까지 완벽한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만든 주먹밥과 약간의 반찬과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 모습이었죠. 선수들의 체력을 위해서 항상 고기가 들어있는 식단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없는 식단을 보다가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을 본 다른 나라 선수들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부러운 눈빛으로 한국 선수들을 바라보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선수촌 근처의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 여러 명이 한식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선수촌 음식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식사를 하는 건지 제가 다 민망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비빔밥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비빔밥도 대부분의 재료가 채소인데 프랑스는 왜 이런 음식이 없는 걸까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파리올림픽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한 번은 식단에 불만을 가진 중국 선수단의 짜증 섞인 항의를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중국인들은 정말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시설관리팀에 있다 보니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중국인이 가장 시끄럽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았어요. 반대로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나무랄 게 없었죠. 같은 팀에 있는 동료가 해준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화장실에서 한국인을 만났었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줄을 서긴 하지만 대충 형식적으로 서고 새치기도 잘하거든요. 동료가 너무 급한 상태로 화장실에 갔는데 앞쪽에 한국인이 줄을 서 있었대요. 그런데 동료가 급해 보인다고 느꼈는지 먼저 사용하라고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동료는 일단 너무 급하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나중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친절했대요. 볼일을 다 보고 나왔더니 본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그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양보라는 걸 잘하지 않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지만 남을 잘 생각하지도 않죠. 저는 한국에 가봤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동료는 처음 겪은 남의 배려에 적지 않게 놀랐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 갔을 때 지갑에 있던 카드가 저도 모르게 빠져서 하루가 지난 날 되찾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카드를 보관해준 카페 직원에게 정말 고마웠었거든요. 뭘 잘 흘리고 다니는 성격인데 한국에 갔을 때 잃어버린 것 없이 프랑스로 돌아온 걸 보면 한국은 진짜 신기한 나라이긴 했어요. 제가 시설팀에 있으면서 파리올림픽의 이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계속 문제로 떠오르는 골판지 침대나 에어컨 없는 찜통버스 같은 여러 불만들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올림픽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프랑스인이지만 한국도 프랑스만큼이나 사랑한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없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세계인이 사랑하는 질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국에 또 가게 된다면 그때도 사연 보낼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프랑스 올림픽의 시설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나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는데요. 저 역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답니다. 프랑스 올림픽의 여러 허점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었던 순간들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리에서 열심히 기량을 뽐내며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선수들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하고 무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튜브였습니다.